그러니까 검찰에 나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네. 나가겠다가 아니라 나는 결백하니까 나가겠다는 거예요. 결백하다는데 말하자면 방점이 있는 거죠. 그것도 연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졌어요? 결국 0.57%인가 %인가로 간신히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치열하게 선거를 치러졌는데 그때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윤관석 의원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길을 걷다가 젊은 청년들 160명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책임이라는 것은 정치 도의적 책임인 것이죠. 그래도 송영길 대표가 탈당을 하고 당의 상임 고문직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이런 부분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는 평가를 해줘야 돼요. 바로 탈당 선언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 거 아니야?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해서 사실 의혹에 책임을 지고 탈당을 했잖아요. 예. 근데 책임을 지고 탈당을 했는데 본인은 또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정기 은퇴하는 거냐? 그랬더니 또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무소속으로 계속 활동할 리는 없고 좀 잠잠해지면 다시 민영배 의원처럼 돌아온 거 아니냐. 아, 민영배 의원이 또 여기서 나옵니까? 네, 그래서 아프다 아파. 제가 준비한 퀴즈는 예. 송영길은 땡땡 중이다입니다. 공부 중이다? 공부? 아니 프랑스에서 공부하시다가 자꾸 도로락 해가지고 연구? 들어와가지고 연구 중이다? 휴생 중이다? 답이 뭐예요? 그렇게 좋은 거겠어요. 답은 송영길은 연기 중이다. 연구가 아니라 연기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배우같이 연기 중이다. 그러니까 저는 좀 믿어주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아니 이분이 지금 이 전당대회 돈봉투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이 본인이 좀 지금 자기 처지를 잘 모르는가 그런 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야 내가 이게 좀 어떤 스타인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저도 순간 좀 혼란스러웠다. 발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소환하면 즉각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근데 검찰이 안 불러요.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에도 다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부터 수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부르겠죠. 그러니까 검찰에 나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네. 나가겠다가 아니라 나는 결백하니까 나가겠다는 거예요. 결백하다는데 말하자면 방점이 있는 거죠. 그것도 연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졌어요? 결국 0.57%인가 %인가로 간신히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치열하게 선거를 치러졌는데 그때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윤관석 의원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송영길 후보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역할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뭔가를 보답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않은 것이죠. 근데 모를 리가 없죠. 그걸 당연히 알았어야지 왜 몰랐냐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치기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그걸 어떻게 아냐. 당연히 모르지. 라고 일방적으로 또 주장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녹취록을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와 물증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상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물론이죠. 것으로. 물론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송 전 대표가 아까 이제 김의겸 의원을 대변인으로 이렇게 부탁을 했고 또 김의겸 의원은 1초 만에
승낙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답니까?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전 의원님한테. 처음부터 그러니까 송 대표는 아직도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하다. 국민들이 볼 때 심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고 아직도 탈당을 했지만 내가 당대표다. 그러니 김의겸 의원에게 네. 대변인을 좀 맡아달라. 그런데 김의겸 의원한테 부탁했던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바로 이제 뭐 철회를 하긴 네, 했습니다만. 그 이용호 의원님 비판은 제가 뭐 달게 받겠습니다. 모든 비판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달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제 변화라든지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인사 참사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교 참사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길을 걷다가 젊은 청년들 160명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책임이라는 것은 정치 도의적 책임인 것이죠. 그래도 송영길 대표가 탈당을 하고 당의 상임 고문직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이런 부분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는 평가를 해줘야 될 바로 부분이 탈당 선언 아닌가.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바람이라면 책임을 졌다면 이건 내가 내 책임이다 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다 사실 밝히면 그런 정말로 그 지도자로서의 책임지는 모습이 될 텐데 모른다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당밖에 없잖아요. 탈당은 언제든지 다시 민영배원 받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제스처가 아니냐 정치적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정치적 책임의 그런 레토릭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사법적 책임도 내가 지겠다 이렇게 다 나와 나갔어야 된다. 근데 이 의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두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이 예정된 시간표가 있을 텐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시간표를 조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요 시점하고 비슷하게 갈 거다. 저는 최재성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는 검찰이 무슨 정치적 고리를 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에 보면은 뭐 상당수가 이름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법적으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울 거, 굉장히 정말로 불안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왔다? 그런데 거기서 그걸 처리를 한다? 제가 반대로 가죠. 나한테도 올 수 있는데 뭔 얘기냐? 오히려 똘똘 뭉쳐서 그럼요. 지키자러 갈 거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분석이 왜 나올까? 그걸 국민의힘이 바라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떠올리면 우리가 키워드로 이제 나열을 해보자면 수사, 기소, 재판, 소환, 압수수색, 체포영장, 구속영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면 떠올리면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상대방의 말하자면 무릎을 꺾게 만들어가지고 총선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총선용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다? 당연히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가 다 이게 총선에 올인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의 해석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이 한 명도 없다. 그런 의혹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게 검찰이 기획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이정근 녹취록이 여하튼 자기들끼리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을 그러면 여기서 정부가 검찰이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 윤석열 정부가 다른 성과를 못 내니까 이게 사정 검찰공화국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 뭐 내년 총선 치른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정부에 게 아니고 여러 부처가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나름대로는 뭐 교육 개혁도 하고 연금 개혁도 하고 노동 개혁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입법 차원에서 이게 민주당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막 밀어붙이니까 이게 막는데 급급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뭐 그냥 수동적으로 그저께도 뭐 여러 가지 통과시켰잖아요. 관호법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거 저 막으로 다니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무슨 뭐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 뭐 누구를 하고 그럴 만한 거부권 행사 다 하고 계시고 또 수사를 차고 넘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민들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특히 민주당의 대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좀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이 60%가 넘어요, 전 의원님. 예. 예, 요 조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프지만 국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뭐 판단하고 결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치하면 안 되죠. 저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부족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서 이제 정치하는 것도 아니거든.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이 지적을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잘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의원님 뭔가 네. 좀 꾹꾹 누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 대처 방안을 놓고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이재명 대표의 전매 특허 엉뚱한 답변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달인이에요, 달인. 이재명 대표도 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속으로 없었겠어요. 아무리 해도 이 전당대회 돈봉투 건은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적인 정치는 아니죠.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박순자 의원도 공천흥금 관련 의혹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고 김연아 전 의원도 그 지역에서 공천흥금 의혹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돈봉투 사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분들의 어떤 공천흥금 의혹은 사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매관매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중을 따질 수 없이 이 비판받아 마땅하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기왕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했으면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흥금 문제,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당내 경선 문제 이거는 이번 참에 수면 위로 확 끌어올려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돈으로 뭔가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거 없앨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순자 전 의원님하고 김연아 전 의원은 진짜 자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박순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이 있고 나서 3개월 지나서 구속됐어요. 네. 그 사법적으로 처벌받았어요. 근데 잘 몰랐다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미 사법적으로 다 처벌받아가지고 지금 뭐 구속됐던 분을 아니, 재판 중입니다 지금. 예. 근데 그런 분을 갑자기 확정 판결이 난 건 꺼내면 아니죠. 그분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미 사법적으로 받고 있는데 또 정치적으로 2번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인이 잘못했으면 2번이 아니고 3번, 4번에도 죽어야죠. 아니, 박순자 의원을 옹호할 만한 아니 일은 박순자 의원은 이미 그 당시에 관련 그러니까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숱하게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고 당할 만큼 당했어요. 김연아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경기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해서 마무리 국면에 있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고 그러는데 당에서는 뭐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최근에 구성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예. 거기다가 진상조사 요청을 좀 해서 하여튼 정치적으로는 한번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하고 이거하고는 또 격이 안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모자람을 정당화시키거나 감추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끌어와가지고 정당화시키는 행위, 소위 말해서 물타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남의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나도 괜찮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무슨 변화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진상조사를 계속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당안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전 그러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사실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문제를 남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한번 규명을 해보자. 저도 언뜻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데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하는데 뭔가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사를 압수수색 할 수 있습니까? 오기 싫다는 사람 잡아다가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딜레마가 민주당은 그럴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명확히 드러나서 지금 나와 있는 윤관석 또 이성만 이 두 의원은 뭐 좀 이제 검찰에서 이게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녹취록에 뭐가 있느냐. 지금 민주당은 모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자기 죄보다 저게 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상조사 안 하는 거다? 설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무슨 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는데 야 여기 죄 없는 사람 돌로 쳐 누가 칩니까? 더 도망가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심정이 좀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영호 의원의 판도라 송영길은 연구가 아니라 연기 중이다의 한 줄 평. 송영길 대표 연기 못합니다. 뭐 공부 중이다. 그래서 연구 중이다의.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 하여튼 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